다음 사건은 뉴스에 다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조두순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조두순 관련 소식을 또 전하게 돼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다. 이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조두순은 당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24시간 부착하고 외출 제한 시간이 정해지는 등의 관리 감독 조치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조두순이 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외출을 하면 안 되는 시간에 문 밖을 나섰다는 겁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무려 4차례나 외출을 강행했다라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 조두순이 외출한 시간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하교할 시간이라고 알려져서 더욱 논란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해서 무단 외출을 했었는데 예.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보호 관찰관이 집 밖으로 나온 조두순을 발견하고 귀가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예. 외출을 하면 안 되는 시간에 나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치를 차고 나간 거예요? 4번 다? 이 조두순의 발목에는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이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는데요. 예. 조두순이 집에 나오기 전 이 발찌를 훼손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주희 변호사, 이게 이제 아이들이 학교할 시간에 외출을 강행을 해서 이게 걱정인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두순 같은 경우는 외출 제한 명령에 걸려 있는데 워낙 아동 성범죄자다 보니까는 이 외출 제한 시간대가 학생들이 등교하는 아침 7시에서 그렇죠. 9시, 예. 그리고 학생들이 하교하는 이 3시부터 6시, 그리고 야간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위를 추가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하교 시간대를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만약에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면 여전히 조두순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외출 제한한 걸 위반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또 위반을 했었는데 그때 영상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 가만있어. 얘기는 해봐. 얘기 자르고 가면 안 되죠. 자꾸 안 쳐요. 할 얘기 없냐고. 만지지 마요. 돈 닦지 마요, 어디. 저렇게 위반을 해서 그때 실형까지 선고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외출이 금지된 시간에 외출을 강행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엔 야간 외출 금지 시간이었던 오후 9시가 넘은 오후 9시 5분쯤에 외출을 해서 이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예. 당시 조두순은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에서야 복역을 또 마치고 출소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서 실형을 살아놓고 또다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예, 어기면은 실형을 산다는 건 알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4번을 어겼다. 그럼 박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처벌이 가중되는 겁니까? 네, 전자장치 부착법상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을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지는데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이미 처벌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범이죠. 그리고 한 번만 어긴 게 아니라 4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서 작년 6월에 이 출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형법상 누범이라는 이 죄명이 있습니다. 누범이라는 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3년 안에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법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형은 최대 징역 1년이지만 최대 징역 2년까지도 선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재범이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구속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서 선뜻 네. 좀 이해는 되지는 않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하면서 이 조두순에 대해서
법원에서 치료 감호 청구를 해서 이 예. 치료 감호 청구를 한 부분을 같이 이제 관련해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 감호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 감호 시설이 있는 이 시설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구속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구치소에 이 구속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봤을 때는 조두수는 지금 수용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 상태가 이런 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구치소에 구속을 했다가는 사실상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원에다가 치료 감호를 청구를 해서 치료 감호소에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겠다라고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그 보입니다. 정신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이 처벌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치소 안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 보이는 경우에는 치료 감호 청구를 하게 되는데 예. 지금 검찰이 봤을 때는 정신 감정을 통했을 때는 조두순의 경우에는 지금 치료 감호가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신병은 확보가 된다는 의미겠네요. 그러면 홍 교수님, 이제 앞서 저희가 인터뷰도 봤지만 좀 횡설수설하고 좀 이상하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치료 감호의 배경이 된 것으로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예. 이제 앞서 그 전자발찌 훼손한 거로 징역 3개월 실형 받았을 때 이거에 이제 항소를 했거든요. 근데 예. 이 항소는 기각이 됐는데 이때 최후 진술에서 나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좋아한다. 여기는 여자가 2번 나갔는데 내 아내는 내 집 여자는 22번을 나갔다. 근데 그럼 내가 드라마에서처럼 머리를 잡고 뭐 싸워야 되냐. 근데 마침 뭐 집 앞에 보니까 보호초소가 있더라. 그래서 나가서 나는 그냥 보호초소에서 조금 상담하고 하소연했을 뿐인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랑이 뭐길래는 20세기에 방송했던 드라마인데 뿐만이 아니라 또 얘기할 때도 기각됐다고 하니까 기각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했다가 뭐 판사한테 나 인사는 하고 가야 된다 했다가 냅둬라. 나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다. 뭐 머리에 호박을 올려놓은 것 같다. 호박통 올려놓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 그러네요.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